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12운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예전에 제가 12운성 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12운성의 구성이 되는 12지지에 관련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향적인 부분, 속성적인 부분 이제 설명드렸고, 그게 어떻게 사주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운에 적용되는지, 대운에 적용될 수도 있고, 세운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원국에 있는 12운성, 대운의 12운성, 세운의, 연운의 12운성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원국 자체의 그런 개념과 대운 자체의 개념과 연운 자체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너, 우리 이렇게 돼 있죠. 나, 원국은 나잖아요. 그리고 대우는 나의 외부성이죠. 사회성. 월주 자체가 계속 흘러가는 변화의 흐름이니까 월주는 나의 사회적인 기반, 이미 갖춰져 있는 나와 발이 장소라고 했잖아요. 월지니까. 내가 태어나니까 부모가 있네? 이거죠. 과거적인 형태니까 이미 외부성에 관련한 부분으로 이제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하면서 흐르잖아요. 나와 그러면 외부의 관계성에 커넥트, 상호작용하는 거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의 내 개인적인 부분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운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전 시간에 제가 말했듯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냥 나만 그런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12운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나의 성향성이죠. 나의 사회적 기질, 사회적 기반 자체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월지에 대한 12운성, 그리고 연지에 대한 12운성, 일간 기준에서 그런 부분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그런 뭐 자체적인 부분, 내 내면적인 부분에 더 포커싱이 돼 있겠죠. 12운성이. 자, 대운에서 오는 거는 12운성이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많겠죠. 이제 대운의 지지와 일간의 관계성을 보면 12운성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면 뭐 병자 대운이다. 그럼 병화라는 자체, 대운의 간, 천간은 병자니까 태지죠. 태지, 병화는 태지의 속성을 갖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세운과 연관이 되면 세운에서는 뭐 병인년이 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대운에서 내가 느끼는 병화는 외부에서는 이제 태지의 병화인데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세우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세우는 우리가 느끼는 병화는 그 현실에서의 병화는 장생이란 얘기죠. 그렇게 내가 느끼는 외부와 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병화에 대한 부분들이 갭 차이가 나죠. 괴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나의 사회성과 외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차이가 발생한다.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는 내 원국의 다른 글자들과 연관이 있어야만 되겠죠. 만약에 그런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직접적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그냥 간접적으로. 친구가 어떻게 됐어? 어, 아니, 자식이 어떻게 됐어? 아니면 와이프가 그런 일에 관여가 됐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간접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힘드니까, 자, 그렇게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12운성이라는 거는 지지와 천간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뭐, 지지가 천간을 생하나요? 같은 뭐, 병자라고 하면, 아니, 병인이라고 해보죠. 병인이라고 해보면, 인목이 병화를 생하나요?
생한다라고 볼 수 있죠. 목생하니까. 그러면 연지에 있는 인목이 일간에 있는 병화를 생하나요? 막 월주 건너뛰고 일간까지 가고 연지에 있으니까 두 계단 뛴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위로 이제 대각선으로 올라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생 가능한가요?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 그 월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쵸.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과 만나서 변형이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인신충으로 깨버리고 뭐 금금목으로 깨버리고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못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생은 생하는데 그거의 속성이 뭐냐? 그거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뭐 힘이 돼주냐라고 이제 봤을 때는 그걸 이제 12운성으로 그냥 다 해석하는 천간과 지지를 그냥 12운성이라는 툴로 넣어버리는 거죠. 이게 12운성이 예전에는 잘 사용이 안 됐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던 부분이 2000년대 전에 뭐 신강, 신약, 업부론이 대세였잖아요. 새마을 운동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막, 주체성, 자기 주장, 끈기, 어, 쌀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힘, 뭐 이런 거에 강조되는 시기에서는 이제 신강이 중요했었고, 그때는 이제 힘 약한 사람들이 이제 쭈그리고 있어야 되는 신약들이 이제 좀 뭐 죽어 지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세상이 좀 정보화 시대도 되고 머리 좋은 사람들 또는 스마트한 사람들 또는 이제 아첨을 잘하는 사람, 잘 보이게 강한 자에 잘 붙는 정치를 잘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강 신약보다 이제 뭐 어떤 뭐 신약에 가까운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 발휘가 더 잘 되고, 그리고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이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타인들과 여러 사람들과 많이 섞여야 되는데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강하거나 아니면 나의 추진력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이미 다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야 새롭게 이거 하자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땐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 오면서 신강하다, 뭐 신약하다, 신강하다라는 얘기는 12운성으로는 관대, 걸록, 제왕, 쇠지가 거의 이제 지지의 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강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관대, 걸록, 제왕이 이제 신강의 가장 선두에 서는 장생까지 또 있고, 장생, 건록, 제왕 요 부분들이 이제 신강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또 인성 같은 경우는 장생이잖아요. 편인장생도 있을 테고, 음간 같은 경우는 뭐 식신장생도 있고 편제장생도 있고 정유일주 같은 경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12운성을 봤는데, 그러면 나머지 뭐 삼요절지 가지신 분들은 막 그때 신강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이분들은 정신적인 힘이 강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성공 못하냐? 그거 아니죠. 지금은 정보에 대한 이제 우위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주식 정보 하나 가지면 이게 뭐 불법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먼저 선취하거나 우위를 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지금 구조잖아요. 그런 정보 하나면은 끝내주겠죠. 자, 그래서 이 12운성이라는 건 12지지예요. 내가 일간이 병화라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 술, 해, 인데 이게 인간의 생로병사를 뜻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수정되고 임신해서 아기, 어린아이, 청년, 중년, 장년, 뭐 노년, 죽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뭐 생로병사의 그래프, 어느 시기에 가장 찬란했고 어느 시기에 가장 쓸쓸하게 뭐 가는 건데, 그러면은 인간의 뭐 걸록 제왕이 제일 좋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12운성. 그냥 그 천간과 지지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사주 자체가 뭐 관대, 걸록, 제왕, 쇠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려면 방합이 돼 있을 텐데, 비겁 방합, 뭐 인성 방합일 수 있어요. 무토일간 같은 경우인데 거의 뭐 갑을목, 그다음에 갑목, 을목, 뭐 화일간, 금일간, 수일간 같은 경우는 관대걸록 제왕이 있으면 그냥 방합이에요. 비겁 방합이에요. 그러면 비겁이 식상을 생하면 아마 큰 뭐 자리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진, 그러니까 방합이라는 건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양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삼합이라는 거는 강하다예요. 강하다는 많다와는 좀 차원이 틀리죠. much죠, much. 방합은 many, 삼합은 much. 그러니까 뭐 타노스 한 명이 어벤져스 막 10명 막 10명 있어도 다 이기잖아요. 타노스가 삼합이고요. 어벤져스가 방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만고만한 애들 10명 모이는 거랑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막 시라손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리쳐요. 아니면 시라손이가 이제 뭐 죽는 거고, 삼합이 이제 삼합이 이제 해가 질 때, 인묘지일 때는 삼합이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방합한테 밀리는 거죠. 자, 그런 식의 개념인데, 12운성을 이제 활용하는 법은, 이제 사주 자체에 활용하는 법은,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거는 태지, 양지, 뭐 장생, 이거를 어떻게까지 뭐 왜 태지가 되고 왜 장생이 되고 그 정도까지는 그냥 좀 외우셔야 돼요. 병화가 인목에 장생하고 모에 장생하고 이것까지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 재성적으로 그냥 외우는 거. 거기에 원리까지는 제가 이제 뭐 음권, 양권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이 전에 제가 12운성 올린 거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테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12운성은 지지의 삼합 기준으로 해서 천간의 운동성을 어떻게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되고, 목이잖아요. 목이라는 건 행력이라고 했죠. 이제 습이라고 해서 모여지는, 새로운 부분이 탄생되고 선으로 연결한다고 그랬죠. 을목이 선으로 막 연결되는 거예요. 막 너와 나와 연결돼 있고 저거 커넥트 돼 있고 막 이런 부분들, 그게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팔다리, 여러 개 수천 조의 세포들이 하나하나씩 다 행력적으로 입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생명이잖아요. 저잖아요. 심장도 있고 간도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습이라고 하는 거고 행력이라고 하는 거고, 입자 안에서의 행력이죠. 붙어 있으려는 힘. 양력은 구분되려는 분력이라고 하는데 떨어지려는 힘, 구분되려는 힘, 분별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간이 있는데 간은 아무리 다른 거와 혈관으로 연결돼 있어도 간이라는 독립적인 부분들의 개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근데 간 부분이 이제 간암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전이가 발생하죠. 암에 전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뭐 3기에서 4기는 이제 전이가 다 됐다 뭐 이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양력이 무너진 거죠. 전이가 됐다라는 건. 이런 식의 이제 뭐 한의학에서 음양오행의 운동성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뭐. 자, 간목이면 지지의 목 운동을 하겠죠. 해묘미 운동에서 해에서 장생을 합니다. 장생이라는 거는 물질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뭐 관대, 걸록, 제왕 물질적이라고 했죠. 양적이라고 했죠.
사지, 모지, 절지는 음적이라고 그랬죠. 정신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장생이라는 거는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제 아기가 딱 보인 거예요. 아기가 보이지 않는 그 수정됐다, 임신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두 줄 거 있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그거는 기운적으로 새로운 아이가 생성이 됐다. 입자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직. 그리고 이게 유산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임신하는 부분은 이제 양지 보육된다 개념이고, 아기가 새로운 부분이 탄생됐다라는 부분은 장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AI나 지금 AI 챗 GPT 나왔잖아요. AI에 대한 그런 기술의 발전, 야 AI라는 산업 구분 생태계가 생겼어라는 거는 태지겠죠. 기운이 발생이 돼서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양지까지 간 거죠. 성장한다라는 건. 근데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탄생을 했어요. 그걸 쓸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챗 GPT는 장생이 되는 거고요. AI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산업군이 만들어졌다. 뭔가 이걸로 해서 더 발전하면 챗 GPT든 RGPT든 뭔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러한 기운적인 부분을 태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생이라는 거는 이 간목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삼합에서 우리가 물질 세계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자체는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에서 장생이 태어난 거고, 새롭게 뭔가 제품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묘까지 가면 그 챗 GPT가 이제 버전업 할 게 없는, 거의 완성이 더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찬란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이제 더 이상 번영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의 로마 제국 시대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 라고 보는 최정상기를 제왕이라고 보는 거고,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유지되고 보존되고 보관되고 이제 향유되는,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냥 유지 보관만 하고 있어요. 창고에서 이제 르네상스라든지 고딕 양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고딕 양식에서 더 이상 새로운 양식이 탄생하진 않았죠. 그 상태가 인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데 더 이상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유지만 되는 거죠. 유지, 보수, 보존, 그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인묘된